그 IOC 위원장이 그날 그 태권도 경기장을 방문해서 원래는 30분 정도 머물다가 다른 경기장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1시간 15분을 머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 스포츠를 경장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가라데 본산인 일본에서 가라데와 태권도의 경기가 하나의 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요. 우리나라에 무려 5개의 메달을 선사한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태권도가 5명 출전해서 5명이 다 메달 땄답니다. 이런 태권도가 세계 올림픽에 자리 잡도록 공헌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원 총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게 이제 피파 국제축구연맹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유를 하면 그렇죠. 비교를 하면 지금 하계 올림픽 종목이 모두 28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당당하게 이제 태권도가 들어가 있고 그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책임지는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네. 지금 회원국은 206개국에 수련 인구를 한 8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로잔에 네. 저 국제 연맹이 또 있습니다. 아, 국제연맹이. 아니,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또 있습니다. 세계연맹의 하나의 분소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오피스가 2개 있는 셈입니다. 서울하고 로잔하고. 서울에 있는 오피스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되고 네. 로잔 오피스는 이제 로잔에 IOC가 있기 때문에 네. IOC하고 협력 관계, 또 국제 협력 이런 것들은 이제 로잔 오피스에서 하게 올림픽 위원들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 세계 태권도 연맹이 여기 있다는 게 네.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이익이 되는지요? 사실 엄청나죠. 지금 하계 28개 종목, 동계 7개 종목, 모두 35개의 올림픽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유일하게 태권도만 우리나라에 국제 본부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이 있겠죠. 아무래도 관계자들이 오니까 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무주의 태권도원이 만들어져서 이제 코치 교육이라든가 심판 교육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대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죠. 특히 내년에는 네. 6월 24일 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무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컨대 180여 개국의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이제 거기 와서 오죠. 일주일 동안 이제 경기를 하게 되죠. 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눈에 그렇죠. 보이네요. 눈에 보이지 지금은 막 홍보가 안 됐는데 네. 아 지금 이제 내년 6월에 그런 큰 행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래도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하나씩 이렇게 그럼요.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2년 동안 총재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예, 거기 그건 임기도 없습니까? 왜 오래 하십니까 이렇게? 4년마다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네, 계속 되는 거예요, 연임이. 되는 그러나 이제 그 중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대로는. 아, 그래서 하여튼 선거에서 지금 계속 되시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고 네. 또 선거에서 바뀔 수도 있고. 물론이죠. 12년 동안 하시면서 네. 어떻게 세계 이 태권도 연맹을 어떻게 좀 내가 이거는 좀 바꿔놨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실제로 그 태권도 선수권 대회만 있던 것을 네. 그다음에 이제 품새 대회를 했어요. 아, 그 품새 대회를 시작해서 도장에서 수련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네. 세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아, 또 2020년에 있게 되는 장애인 올림픽에 네. 태권도를 당당하게 정식 종목으로 이제 입성을 시켰습니다. 2020년에 그렇죠. 동경 동경올림픽에서. 네. 야, 그리고 이제 그 단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결국은 변하지 않는 스포츠는 IOC의 올림픽 종목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자호구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의 공정성 또 투명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그 김소희 선수인가요? 네. 그리고 오해리 선수. 오해리 선수. 야, 진짜
뭐 역전에 역전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 1점 차이로 이기니까 네. 아 너무 떨리고 그랬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 저보다도 총재님이 훨씬 많이 떨렸겠죠. 그렇죠. 뭐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 위주로 이제 방영이 됐지만은 네. 현장에서 보면은 4초, 5초를 남기고 그리고 역전된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 그 아프리카의 꼬티디부아르 선수가 영국 선수를 이기고서 금메달 딴 순간은 0.1초를 남겨놓고 상대를 공격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이제 전자허구에 센서 시스템이 있고 이제 그것이 전부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보면 이제 0.1초 남기고 이렇게 됐다. 그것만 지났으면 이제 은메달로 그칠 선수가 네. 거기서 대역전을 이뤄서 아프리카 태권도의 최초로 금메달을 만들어냈죠. 2020년 동경올림픽 가라데가 이번에 또 뭐 등장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 이제 일회성이지만은 네. 아무튼 이제 초청 도시가 네. 그 초청 그 종목을 선정할 수 있어요. 네. 가라데를 포함해서 이제 5종목이 이제 새롭게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제 가라데 본고장인 일본에서 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네. 기술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새로운 변화, 또 가라데와 경쟁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 뭐라면 운동장이라 그럴까 경기장. 네. 경기장도 막 12, 12에서 11, 11 점점 줄이고 그렇죠. 있고요. 또 팔각형으로 또 만들고 계속 룰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그 리우에서 네. 팔각형의 그 경기장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반응도 상당히 좋고 어. 또 지난 런던에서 처음 그 몸통 전자호구를 소개를 했다면 이번엔 몸통 플러스 헤드기어에도 전자장치를 해서 네.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인 거죠. 네. 그것이 결국은 많은 그 선수나 코치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네. 레슬링이라든가 복싱은 심판 판정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도 그 전자호구를 소개하기 전까지는 뭐 북경 또 아테네, 시드니 그런 그 일들이 많았었는데 전자호구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고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또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 말썽이 있었다, 없었다 다 분석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깨끗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런던에 이어서 이제 2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동경 올림픽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네. 2024년에 태권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그 평가를 또 받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 24년도에. 이게 결정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언제 이게 완전히 좀 고정됩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고정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떤 종목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IOC에서 평가 항목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내년 2월에 IOC 집행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어떤 종목을 뺄 거냐 하는 것이. 야. 그러니까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스릴 넘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네. IOC 집행위원회에서 레슬링이 빠졌잖아요. 아무도 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태권도는 그런 일이 당당하게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 레슬링은 빠지고 태권도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야. 그러나 결과는 레슬링은 올림픽 역사하고 같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해 9월에 있었던 그 IOC 총회에서 다시 재진입을 했죠. 네. 그러나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 2월에 있는 그 평가에서 빠지게 되면은 네. 재진입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야, 총재님 어깨가 굉장히 이제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물론 많은 도움 주고 계세요. 네. 근데 특히 이제 2020년 그 동경 올림픽은 네. 가라데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 가라데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상당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거기서 평가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뭐 태권도의 진입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전 세계 무대에
가라데와 태권도를 비교해서 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면 안 되죠. 그죠? 가라데 그렇죠.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기업들 후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까? 세계 태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지금 네. 피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죠. 피파는 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이 부유한 그런 그 국제 스포츠 연맹일 겁니다. 네. 태권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왜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올림픽도 전 세계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전부 그 국가협회 이제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용품 지원 또 코치 지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 없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은 태권도 세계화와 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업들한테 많이 좀 요청을 좀 해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카메라 S3 보면서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 총재 자격으로. 제가 볼 때는 태권도가 네. 올림픽 종목으로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큰 복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계하계 35개 종목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출발한 종목은 태권도하고 유도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네. 만에 하나 그 평가에서 태권도에 상처를 입는다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대해서 땅 치고 그렇죠. 후회하면 그때는 뭐합니까? 없죠. 미리 빨리 준비하고 확확 밀어줄 때 밀어야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가끔 기업하는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있을 때 잘해라. 만약에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진실이죠. 빠지면은 그다음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기업들의 그 많은 이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세계 태권도 연맹 이렇게 총재를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그 기구가 우리나라에 있고 네. 올림픽에 태권도 종목이 지금 선정돼 있는 이 그렇죠.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정말 집중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게 2월 달에 떠났을 때 네. 그때는 땅을 치고 우리가 모두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2020년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며요. 태권도 이것도 뭡니까? 지금까지 6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어요. 장애인 네.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1회 때 딱 한 사람이 출전한 것이 다입니다. 아유.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기르질 못해요. 네. 이제 앞으로 4년 후면은 싫든 좋든 패럴림픽에 태권도가 들어가는데 네. 그때 당당하게 우리가 이번에 리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도 이렇게 태권도에 강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 보급을 위해서 뭐 지금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 아버님이 이제 경희대 이사장을 했던 조자, 영자, 네. 직자 저기 아버님이신데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경희대 이제 태권도학과도 직접으로 또 직간접으로 맞습니다. 영향력을 이제 미치고 있고 네. 또 아버님이 그 워낙 복지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해외 그 여러 가지 빈민 재단이나 좋은 네.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이 이제 그 금년에 네. 태권도 박애재단을 만들어서 아. 지구상에 있는 난민촌에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유소년들한테 태권도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걸 시작하면서 안 내용이지만은 네. 지구상에 6,500만의 그 난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엄청납니다. 그것을 이제 한 국가의 인구로 보면은 네. 세계 27위가 돼요. 네. 그렇게 많은 그 이 난민들이 세계 도처에 이제 있는데 우리는 태권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 문화니 이런 것도 전수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 올림픽 정신과 또 세계 평화 정신 어떻게 하면은 바른 국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벌써 이제 네팔 또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조르단과 터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업들도 관심을 좀 많이 쏟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재단 뭐 단체들도 여기에 네. 좀 관심을 많이 써서 뭐 우리가 전 세계에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태권도 정신을 전 세계에 좀 그렇습니다. 알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지켜야 선정되도록 되겠죠. 좀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전혀 모르죠. 네. 그럼 만약에 물과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서 빠져서 네.
그때 땀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태권도가 더 세계 속에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네. 이게 진리네요. 그죠? 이게 우리 태권도를 뭐 당연히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이 관심 갖고 기업이 관심 있고 정부가 관심 있고 밀어줘야지만 이 태권도가 세계 태권도 연맹이 존재할 수 있고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질문을 안 해서 좀 아쉽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된 이후에 네. 벌써 5차례 성공적인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이젠 어떻게 이걸 지키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60년대 초부터 사범들이 해외 나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때는 태권도라고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가라데 도장이 앞서 있었고 우리는 그 옆에다 코리안 가라데 해가지고서 도장을 열고 고생한 사범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의 공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가라데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네. 또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또 해외 갔다가 오셔서 네. 또 꼭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야, 그게 마음에 확 닿는.